안녕하십니까. 심상현 수장입니다. 일요일 아침인데요. 네, 오전 우리 이제 1호 법회 끝나고 잠깐 그 시장 대응형 과제 8월 8일 마감이거든요. 8월 8일 마감이고 기술혁신 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이제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과제가 바로 이 시장 대응형인데 그 화면 보시면 이제 경기 지역 특화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지역 특화 산업에 해당이 될 경우에 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 경기 지역 특화에 해당하는 그 업체들은 이번 지원 사업에 반드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역 특화가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역특화 육성 사업이라고 해갖고 뭐 대구, 경북, 그다음에 전라도 이런 지역들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뭐 서울 지역 특화나 경기 지역 특화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 이제 3차 과제에서 경기 지역 특화가 있으니까 반드시 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은 57개 과제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이제 57개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수기관 이제 경기중소벤처기업청이고요. 그러니까 기업 수가 적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전국에서 뽑을 때 80개에서 120개 정도 이렇게 뽑는다라고 하면 이제 57개를 경기도 내에서만 뽑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선정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내 자유공모인데 자유공모는 맞으나 이제 지역특화 가점이 있다 이거죠. 자유공모는 맞으나 지역특화 가점이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매출 20억 원 이상인 기업들이 이제 이 시장 대응형 과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중에 재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력이 7년 이상, 매출액이 20억이 안 되더라도 그 재도전 과제는 지원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20억 원이 안 된다라 그러면 그 재도전 과제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도전 과제의 경우에 조금 경쟁률은 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경기 지역 특화 과제보다 조금 더 경쟁률은 더 높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2년 동안 5억 원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단가는 4.8억 원. 이게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청년을 의무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냥 4.8억 원을 지원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관 연구개발비가 이제 25% 이상이니까 야, 그럼 상당히 우리가 많은 현금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현금을 부담하는 거는 한 1,600만 원. 그러니까 4억 8천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금을 부담하는 거는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1,600만 원도 한 번에 우리가 선정됐으니까 오늘 딱 낼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3차년도에 걸쳐서 나눠서 내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기업의 현금 부담은 사실은 크게 없으실 거다. 왜냐면 그래도 매출액이 20억 이상 넘어가면 돈이 돌지 않습니까? 기업이 무슨 현금 흐름이 딱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20억 이상이면 돈이 돌기 때문에 뭐 1,600만 원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10월 1일 날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근데 보통 이렇게 10월 1일 날 아마 시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늘 연기가 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서 늦게 시작하더라도 시작하는 거는 10월 1일 날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일괄 협약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4억 8천이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현금은 얼마다? 얼마다? 예, 1,600만 원.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연구개발비를 받으면 이제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 인력 인건비는 사실은 현금 계산은 어렵습니다. 자, 기존 인력 인건비에 대한 현금 계산은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규 인원에 대한 현금 계산은 가능하나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현금 계산이 아닌 현물 계산이 원칙이다 이거죠. 그러면 원칙은 이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인건비 계상에 대한 거는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경기 지역 특화 가점이 최대 시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요. 가점이.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방청 중점 지원 방향이 어느 것이냐? 우리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경기 지방청 중점 지원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몇 개의 품목이냐면 총 11개의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가 11개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11개의 품목을 한번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그죠? 총 11개고요.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친환경 자동차. 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기도에 이런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섬유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요번에 컨설팅하는 기업은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지속 가능 섬유 가공 시스템. 그리고 의료기기. 사실 진짜 AI 쪽은 AI나 빅데이터 기업들은 판교나 이런 데 또 몰려 있죠. 조그만 중소기업들. 그리고 경기 청주혁신센터 이런 데도 있는데 근데 그런 기업들은 매출이 크진 않아요. 예, 왜냐면 이제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건 이제 20억이 넘어야 되는 그런 기업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경기지방, 지방청의 중점 지원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요번 기회를 놓치면, 원래 기회라는 거는 놓치면 다시 올 것 같지만 다시 안 오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억 원이면은 청년 1인 이상, 의무 고용이니까 5억 원 지원 받지 말고 4억 8천 지원 받고 1,600만 원 현금 부담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8일 목요일 6시가 마감입니다. 보시다시피 8월 8일 목요일 6시가 마감이에요. 그래서 마감 일자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 이 R&D 연구개발 과제는 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금 조달의 꽃이에요. 그리고 요 지역 특화로 나온 과제 요번 기회에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2025년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막 산이 있고 그 아침에는 새소리가 굉장히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소리가 아니라 개소리가 들리네요. 안에. 근데 뭐 이런 뭐 이제 다른 유튜브 찍는 사람들은 대부분 막 그 책 뒤에다 놓고 막 자기가 전문가인 양 막 하잖아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안 해도 제가 요 분야에서는 꽤 오랫동안 또 레퍼런스를 쌓아오고 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8월 달에 R&D 특강을 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특강이라 그래서 이 R&D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이 R&D 사업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뭐 대표님들 그리고 혹은 뭐 이제 관리부장님들 해서 저희가 이제 A부터 Z까지 제가 쭉 강의를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이 R&D 컨설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R&D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제 여름방학 특강을 좀 신청을 하시면 아마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그거를 기회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강의를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힘들고 또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 강의를 통해서 어떤 큰 수익의 증대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강의료를 많이 받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유튜브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